테슬라 애플 카플레이 탑재 확정? 일론 머스크 결국 무릎 꿇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요.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 진짜 뜨거운 감자였던 그 이슈입니다. 바로 애플 카플레이요. 테슬라에 카플레이가 들어올 거냐 마냐 이거 진짜 작년 말부터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일단 타임라인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 11월이었어요. 블룸버그에서 특종을 하나 터뜨렸죠. 테슬라가 자기네 차량에다가 애플 카플레이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셔널했냐면요. 테슬라는 그동안 자체 UI를 고집해온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다 카플레이 넣고 안드로이드 오토 넣고 난리였는데 테슬라는 철저하게 자기네 시스템만 밀어왔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여기에는 되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맥킨지앤컴퍼니라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동차 구매자 중에서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30%가 넘는 사람들이 카플레이가 없으면 그 차는 절대 안 산다고 답변했대요. 이거 진짜 엄청난 수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애플 생태계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에어팟 쓰고 애플워치 차고 맥북 쓰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차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써야 한다? 이게 사람들한테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작년에 테슬라한테 진짜 뼈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전기차 살 때 받을 수 있었던 7,500달러짜리 세금 공제 이거 테슬라가 날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도 떨어진 상황에서 카플레이까지 없으면 소비자들이 그냥 다른 전기차 살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월에 그 폭탄 발언이 나온 이후로 몇 달 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에이 그냥 루머였나 보다 테슬라가 또 마음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2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제죠? 조이 클렌더라는 기자가 기사를 하나 냈는데 카플레이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래요. 죽은 줄 알았던 프로젝트가 사실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 정보는 마크 거먼이라는 사람한테서 나왔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블룸버그 기자인데 애플 관련 소식에서는 진짜 신뢰도 최상급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주간 뉴스레터에다가 테슬라 카플레이가 여전히 작업 중이고 곧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거라고 했대요. 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기사를 쓴 조이 클렌더 본인이 테슬라 오너거든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솔직히 카플레이가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왜냐면 테슬라 자체 시스템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진짜 테슬라 시스템의 장점이기도 해요. 테슬라 UI는 정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화면도 크고 모든 차량 제어가 다 거기서 되니까 통합성이 좋아요. 오토파일럿 설정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열선 시트, 음악, 내비게이션 전부 다 한 화면에서 처리되잖아요. 근데 이 기자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카플레이가 테슬라 UI보다 나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문자 메시지 읽고 답장하는 기능이요. 테슬라도 문자 기능이 있긴 한데 카플레이만큼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 경험담을 하나 더 얘기해 줬는데요. 포드 브론코 스포츠라는 차를 탔을 때는 카플레이가 별로였대요. 근데 그게 카플레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포드 소프트웨어가 좀 버벅거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카플레이의 성능은 차량 제조사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차에서는 진짜 매끄럽게 돌아가는데 어떤 차에서는 답답할 정도로 느려요. 그래서 이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테슬라 시스템만큼 부드럽게만 작동한다면 카플레이가 정말 좋은 추가 옵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본인도 테슬라에 카플레이가 들어오면 한번 써보고 싶대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카플레이를 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익숙함이에요. 스마트폰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쓰던 사람이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처음에 엄청 헷갈리잖아요. 버튼 위치도 다르고 설정 메뉴도 다르고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몇 년 동안 카플레이 쓰던 사람한테 이제 테슬라 UI 쓰세요 하면 러닝 커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앱 생태계예요. 카플레이는 애플 앱 스토어랑 연동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앱 팟캐스트, 앱 내비게이션 앱 다 쓸 수 있어요. 테슬라도 스포티파이 같은 거 지원하긴 하는데 선택의 폭이 카플레이보다는 좁죠. 세 번째는 시리 연동이에요. 헤이 시리 집으로 가는 길 알려줘. 이렇게 하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켜지잖아요. 테슬라도 음성 명령이 있긴 한데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미 시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메시지 기능인데 아까 말했죠? 카플레이는 아이메시지랑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요. 문자 오면 시리가 읽어주고 음성으로 답장도 보낼 수 있고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 만들어 놨는데 왜 굳이 애플 거를 쓰려고 하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맥킨지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구매자의 30%가 카플레이 없으면 안 산다는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전기차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현대기아, BMW, 벤츠, 아우디, 포드, GM 다들 카플레이 지원하잖아요. 테슬라만 안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성격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 사람 원래 자기 방식 고집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라이다 센서 안 쓴다고 했다가 결국 쓰고 핸들 안 바꾼다고 했다가 결국 바꾸고 이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카플레이 도입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시스템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반응 보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테슬라가 카플레이를 넣는다고 해서 자체 UI를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테슬라 UI 쓰고 싶은 사람은 그거 쓰고 카플레이 쓰고 싶은 사람은 그거 쓰고요. 이게 사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BMW나 벤츠 보면 자체 시스템이랑 카플레이 둘 다 지원하잖아요. 사용자가 선택권을 갖는 거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테슬라 화면은 가로로 긴 와이드 스크린이잖아요. 모델 S랑 모델 X는 가로 화면이고요. 여기에 카플레이 UI를 어떻게 최적화할지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랑 어떻게 통합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오토파일럿 켜져 있을 때 카플레이가 어떻게 작동할지, 내비게이션 연동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요. 솔직히 테슬라 내비게이션도 나쁘지 않거든요. 충전소 위치 자동으로 찾아주고 배터리 소모량 계산해서 경로 짜주고요. 근데 애플 지도나 구글 지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음악 앱도 그래요. 테슬라는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튜닝 이런 거 지원하는데 카플레이 연결하면 더 많은 앱을 쓸 수 있겠죠. 유튜브 뮤직 쓰는 사람도 있고 타이달 쓰는 사람도 있고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요. 마크 거먼이 곧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몇 주 안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식 출시 일정이라든지 어떤 모델부터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개인적으로 예상해보면요. 아마 신형 모델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거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존 차량들한테도 순차적으로 배포하는 식으로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게 잘하는 회사잖아요. OTA 업데이트로 밤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성능이 개선되고 이러니까요. 카플레이도 그런 식으로 배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테슬라 팬들 중에서도 의견이 완전 갈려요. 카플레이 필요 없다. 테슬라 UI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제발 카플레이 좀 넣어달라. 진짜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댓글란 보면 진짜 재밌어요. 양측이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쓰고 싶은 사람만 쓰면 되는 거니까요. 조이 클랜더 기자가 본인 브롱코 스포츠 경험 얘기한 것처럼 카플레이의 품질은 정말 차량마다 달라요. 어떤 차는 연결도 잘 안 되고 화면 전환도 느리고 터치 반응도 구려요. 근데 테슬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좋잖아요. 프로세서도 빠르고 터치스크린 반응도 좋고요. 여기에 카플레이가 들어가면 정말 부드럽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플레이 통합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다른 회사들보다 더 나은 카플레이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러니한 게 테슬라가 그동안 자체 생태계 구축에 엄청 공들였는데 결국 애플 생태계를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2026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은 정말 뜨거워요. 중국 회사들도 계속 새로운 모델 내놓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라인업 확대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계속 혁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카플레이 도입이 그런 혁신의 일부일 수 있죠.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게 결국 기업의 생존 전략이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에 카플레이 들어오는 거 환영하시나요? 아니면 테슬라 자체 UI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T3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 소식, 전기차 업계 동향, 최신 기술, 트렌드 계속 빠르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T3였습니다. 감사합니다.